김병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되시더라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오늘 청문회 하시면서 답변하는 건 인사 말씀하시고 한 거로 전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당 의원님께서 막 질문하시면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거꾸로 보장하는 것 같다. 누구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부 여권적 인사 그리고 반정부 야권적 인사, 그중 누가 더 사회적 약자입니까? 연구해 보셔야 되나요,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정부 여권적 인사와 반정부 야권적 인사,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이냐고요. 여야의 무슨 친정부에 있는 여권적 인사하고 그리고 반정부에 있는 야권적 인사하고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이냐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양쪽이 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강약의 개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쪽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특혜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마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상한 변명을 둘러대서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후보자가 생각하기하고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매우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얼마든지 비판하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비판하면 그거 올바른 건가요? 그것도 허용이 되나요?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그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소신이 없으세요?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정말 실망스러우신데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경우라면 탄핵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탄핵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법관에게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과도한 침해 아닌가요? 법원의 그 독립성에 대해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유로. 의견이 어떠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상당히 정치적인 그게 왜 관점을 정치적입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될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위협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물으시는데, 그걸 정치적 사안이라 생각하면 재판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보면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인사 말씀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를 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수결 원칙 때문에 소수자인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탄압이 가해지는 것은 법원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거꾸로 다수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동하시는 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할 텐데요. 선거소송, 당선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이 있는데, 선거소송은 우리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약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처리해야 된다는 게 처리할 수 있다고도 아니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규정이 제가 자세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4.15 총선이 이게 선거 부정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을 가진 분들이 지금 계세요.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 선거 소송을 제기한 것이 12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 소송이 120여 건 되는 데서 지금 4.15 총선이 지난 지 지금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대부분 아직도 아무 재판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단 쟁점이 뭔지 알기 위해서 변론기를 열어서 쌍방 당사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정리를 한 다음에 쟁점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상황은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6개월 내에 끝을 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의무 규정으로 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첫 재판 날짜조차도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쟁점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간을 말 제대로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세월 제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지났습니다. 네. 네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내용 여부를 당부 여부를 떠나서 네. 절차마저도 이렇게 안 지키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얘기도 우리 금언이기도 하지만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접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었어야 이거 되겠습니까?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또 현재 대법원에 진행돼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답변하고. 후보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대부분의 재판 절차가 결의되어 있다 해서 아니 내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라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없으십니까?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